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2026년도 계리직 시험 보험 일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우편 예금까지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따로 시간을 잡아서 보험 일반 우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는 보험 일반이 모든 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고요. 저 역시 뭐 물론 컴퓨터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수험서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교재에 나오거나 뭐 기출됐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출제되다 보니 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컴퓨터 일반이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보험 일반이 많이 황당할 정도로 좀 당황 문제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 문제의 어떤 경향을 보면요, 이제 보험 일반 같은 경우는 가입 나이 같은 것도 잘 안 나왔어요. 보통 이제 주요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뭐 내용들을 갖다가 좀 비교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라든지 특히 주계약의 보장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게 주계약 같은 경우 좀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 4대 상품 정리 특강에서도 주계약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데 다만 이제 건강보험 위주로, 그리고 이제 간병보험이나 이런 특이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온라인 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특징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정리를 했는데 아주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가입이 가능한 나이 정도 그렇게 이제 물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그 나이와 관련해서 가입 금액도 이제 같이 묻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그 가입 나이가 시작되는 나이가 아니라 끝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 가입하면 30대 이상이다, 그리고 하나를 제외한 35세짜리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0대다 이렇게 했는데, 뭐 73세 이 아저씨가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보험 가입 한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여서 좀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게다가 물론 이제 우체국 연역과 관련해서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아주 디테일한 그 뒤쪽 최근의 부분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우리 뭐 담보별 가입 한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일일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이거는 앞부분 정도만 보고 이거 나머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못 외우고 들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험을 쭉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뭐 이게 어렵다 아니면 이게 뭐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시험 끝나고 우편하고 예금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했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게 와 잘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근데 뭐 난이도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공부를 했던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끝나고 저도 세 문제 정도를 아예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 제가 아예 이건 준비를 못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서, 그렇더라도 그 아예 모르는 거는 아예 접근조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우편 일반 수업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보험 일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 계속 출제를 뭐 탓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보험 상품이라는 과목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기본 강의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보험 상품 공부를 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 뭐 보험 이론을 알아야 보험 상품을 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 말이죠.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 상품부터 먼저 공부를 하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영어나 컴퓨터 공부하듯이 꾸준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느꼈지만 보험 상품은 그냥 마냥 여러분들 그렇다고 막 양을 엄청 늘릴 수는 없으니까 비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되 다만 준비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교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다 보니 선지를 고르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전체 선지는 모르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위반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상이라고 충분히 볼 수는 있지만 또 쉬운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이제 어느 정도 준비 정도만 했다면 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 없는, 좀 다른 지문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선지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80점 이상 정도 되면 충분히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80점도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내가 정말 잘 정리하신 분들이 이제 한 80점에서 한 85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70점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어떤 점수를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험 일반 뭐 시험 보면서 마음이 되게 답답하시고 특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이게 컴퓨터까지 이어져서 이번 컴퓨터가 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면서 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배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험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멘탈을 갖다가 바로 잡고 또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험 일반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건 난이도 하죠, 하. 그래서 보험계약의 부활은 실효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 아주 뭐 간단한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요 실효된 계약, 자, 우리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고 우리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있어서 우리 3년 이내 부활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승낙하면 부활하게 된다. 이때는 이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계약의 무효는 그랬네요. 자, 성립한 때부터, 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취소고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철회 또는 뭐 해지,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것 무효 맞고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한이 끝난 경우, 자, 여러분들 보험기한 만료로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금 일반에서도 카드 같은 것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요, 이때는 별도의 신고 절차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드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처럼 보험계약도 보험기한이 만료되면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그렇죠. 이게 바로 불요식 계약입니다. 자, 보험계약자의 성약에 대해서 보험자의 승낙이 없어도 성립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보험계약은요 불요식 계약이면서 낙성 계약입니다. 자, 요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은 성립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당연히 계약은 여러분들 청약 플러스 승낙입니다. 그래서 승낙 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건 맞지만 승낙이 없어도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요식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언이라든지 한정 승인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금 일반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유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진실한 의사 전 세계인이 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유언을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언 방식 5가지 자녹 공비구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다음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한 의사가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언은 무효라 그랬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요식 계약이에요. 그러나 우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 약관에 따라서 이제 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굳이 이거 안 하고 이러면 화장지에 적어도 상관없고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구두로 합의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동산 계약이나 우리 보험계약,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워낙 계약의 내용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나중에 분쟁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우리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이거 승낙이 없어도 성립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요게 잘못됐네요. 4번 1번에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2번 근로소득자 본인이 보험료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에서의 보험료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태아는 여러분들 태아하면 여러분들 유불상인
우리 민법에서는 4가지 경우의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증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요 상속.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만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에서는 당연히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외자의 경우 배우자 법률로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딴 건 몰라도 소득은 다 1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우리 100만 원을 초과했다 했으니까 배우자 나이는 문제되지 않지만 우리 100만 원 초과되면 안 되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 부양가족 우리 형제 요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하 100만 원 이하. 그래서 6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니까 여기는 대상이 되고요. 다만 우리 부모님도 60세 이상이 돼야 되니까 57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범위에 이제 보험자 측에 있는 뭐 설계사라든지 그런 사람도 또 관련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피보험자는 1인일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일 수도 있다. 과거에도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보험 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든 보험 수익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 당연히 맞고요. 다음 2번 그래서 여러분 단생보험, 연생보험 또 5인 이상이면 단체보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상관없이 그냥 이건 당연한 소리고요. 2번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계를 지원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모집 보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 모집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돼야 될까요? 보험자가 돼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험 모집 보조자 맞고요. 다음 보험 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건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 하면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 당연한 소리죠. 보험료 내고 보험 계약 당사자인 보험 계약자가 당연히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근데 요 놈이 나를 부양하기로 해놓고 부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보험 수익자를 보험 계약자가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 그렇죠. 가장 주된 의무가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고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할 의무. 그렇죠. 이 둘은 그렇죠. 계약 당사자. 그래서 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편 계약에서도 보험 계약 당사자는 발송인과 우편 관서이듯이 보험 계약에서의 보험 계약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이 계약 성립으로 인해서 일정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 관계자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주된 의무. 그리고 이거는 서로 견령 관계, 대가 관계가 있다. 유상 계약, 사무 계약적 성질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까지 문제 푸는 데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요 4번 문제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시험 치기 한 2주 전인가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그 분이 있을 건데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선생님, 전쟁이나 이런 거 나면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금을 갖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을 법령 보니까 여기 50%까지 지급한다라고 선생님 뭘 보고 답을 해야 돼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다릅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수업 끝나고 남으셔서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상법 우리 보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은 상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기본 그 일반법보다는 더 유리한 쪽으로 우리 보험 계약자 측에 유리한 쪽으로 규정을 정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채권의 소멸시효해서 상법에서는 5년으로 이렇게 원래 잡는데 우리 이번에 예금 일반에서 나왔지만 예금 채권 10년으로 그렇게 잡는 게 우리
예금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런 때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지만 물론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지급할 수는 있죠. 그래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거는 지급률은 어디서 과학정보통신부령, 자 이게 부령이죠. 부령으로 한다. 또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그래서 요 밑에 위임받은 시행규칙에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 지급률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자 이거는 100분의 50. 그래서 이거는 이걸 추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정답을 보고 난 다음에 추론한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령이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시간 대비 법령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정말 하루면 여러분들 예금하고 보험 법령은 다 끝납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반나절이면 정말 충분한 건데 근데 아이고 이게 좀 시험에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하게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괜한 걸 준비해 주나 이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부쩍부쩍 좀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100분의 50의 범위고 여러분들 우리 장관 관련해서는 우리 예금 관련해서는 장관, 보험 관련해서는요 우리 우정사업본부장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금하고 수수료 쪽은 장관이, 그 다음에 요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고려해서 정하는 거는 장관이 바쁜데 이걸 어떻게 매번 여러분들 디테일한 부분을 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50%의 범위에서 보험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거 답을 찾기 좀 곤란했던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보험의 공익사업을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통 여러분 우리 1905년에 우편한 21년도에 그런 것들 공부하고 그다음 77년, 82년, 83년 막 해서 농협이관이나 그런 것들 준비했을 때 야, 지난번 시험 날 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이 뒤에 여러분들 이거 보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딱 아는 게 있네요. 자, 우리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우체국 공익재단 2013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원의 행복.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준비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데 근데 이게 만원. 자, 저는 그냥 이건 예전에 이렇게 봤었거든요. 만원 해서 그냥 요게 10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2010년. 자, 요렇게. 저는 솔직히 이 두 가지밖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면 한 사랑의 집 계속.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준비를 했을 건데 아니 이 디테일한 것들 얘네들이 이런 상품을 출시한 것조차 우리가 암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이 이후의 거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나아가 요렇게 되는 것들 나아가 그 다음 나아가 요거는 아예 아니고요. 나아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3년에 여러분들 그 간격이 보면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근데 이 안에 막 두 개가 있다라고 요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제외하고 요 두 개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좀 운이 좋았는지 여러분들 요건 좀 찍었는데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휴면 보험금으로 소년 소녀 가자에게 자금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요거는 그 이전입니다. 자, 이게 1995년인가? 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참 전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요게 최근에 한사랑의 집, 그 개소 소아암 아동 지원. 그러니까 이 소아암 아동과 지원과 관련해서 과거에 옛날부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랬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푸는 방법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익사업, 특히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익사업 관련되는 질문도 받고 답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의원에 합격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런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좀 이런 연역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시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분은 기출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연도를 묻기보다는 흐름을 묻으니까 그래도 몇 개의 연도를 알아두면 순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보면 대부분 이제 좀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건 스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건 제가 하면서 야, 이건 이거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게 2020년인가요? 10몇 년인가 하여튼 좀 한참 뒤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건 솔직히 연도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되고요.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그 표만 한번 간단히라도 보고 갔으면, 그리고 우리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옆에 지금 계리식이 좋아하는 게 그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단서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금 대출과 관련해서 그거 살펴봤던 사람이면 특히 이게 옳지 않은 것에서 하나가 명확한 게 답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뭐 제 문제집에서 워낙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신청 한도는 전자금융 약정 여부에 따라,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한도는 전자금융 약정 한도에 따라 다르다. 자, 이런 멘트 있고요. 그다음 이런 거는 여러분들 OPP 미등록 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한도.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1회 100만 원, 1회 300만 원, 1회 100만 원, 300만 원이다. 물론 뭐 요까지 금방 그 전에 이제 보고 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자, 이거는 피발성이 워낙 강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 3번을 보시면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해서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형제 자매는 아니지라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1번, 3번, 그 다음에 뭐 4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구죠. 대출이자를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납이자는, 자, 요걸 갖다 다음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자를 부과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뭐 표현에는 대출이자를 갖다가 뭐 바로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걸 갖다 다음번에 다시 그렇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출제자가 뭐 그렇게 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은 다만 정답을 찾는 데는 지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리고 우리 지정 대리인 청구할 때 뭐라 했습니까? 3촌 이내, 3촌까지죠. 3촌 이내에 혈족까지 그렇게 되는 거랑 구별하셔야 되죠. 형제 자매는 아니다. 정답은 3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이거 피보험자 담보별 가입 한도 제도. 자, 제가 여러분들 아예 손을 못 댄 문제가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였고. 근데 어차피 객관식에 이렇게 이제 추론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근데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 질병 사망이라든지 상해, 재해 사망, 저는 그 정도만 보고 들어가고 좀 특이한 것들 보고, 근데 아예 이런 것조차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거 못 외우고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런 걸 갖다가 시험 문제 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면 중증 치매 감염병, 그래서 제가 이거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이거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바로 이거 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증 치매 간병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 뭐 등급에 상관없죠. 등급에 상관없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외우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중증 치매 간병비는 자, 우리 위험 등급 그 4등급까지, 그리고 위험 그 인지 등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부터 4등급까지 동일하게 200만 원 이렇게 되고, 반면에 이제 질병 수술비 이런 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4등급, 5등급 이제 등급이 낮으면 보장 한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300만 원. 그다음 2등급 위로는 2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제2범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뭐 2, 3, 4, 6,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4등급짜리는 얼마다? 6만 원. 2, 3, 4, 6, 8.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2, 3, 4, 6, 8.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 6만 원에서 도합 4번 이렇게. 제가 제 시험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막 뭐 숫자 넣고 더하기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수를 갖다가 모두 더한 것으로 해서 야, 이거 좋은데 이걸 갖다가 제가 솔직히 요거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랬어요.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 그냥 이 말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10년 하고 강의도 10년을 했지만 교재를 쓰면서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이거 계리식만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휘발성이 강한 것은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거 시험을 봤는데 아우 이거 뭐 금방 까먹고 또 휘발성이 강한 거에서 까먹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합격자분들도 뭐 이번에 고득점 받은 분 제가 면접 때 이제 막상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진짜 불합격하신 분하고 합격하신 분의 큰 차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분들은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답을 찾는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걸 정확하게 알게끔 딱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걸 반복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렇게까지 진짜 실력 차이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시험 끝나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본인을 좀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너무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건 공부하면 그 다음에 다른 과목 하면은 또 까먹고 다른 과목 하면 까먹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그 텀이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하루면 다 세 과목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이제 그 까먹기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도저히 까먹는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전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딱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문제가 이런 문제도 나왔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 모집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FC는 우체국 보험 계약 유지를 업무로, 자, 특히 여러분들 요거 좀 잘 기억하랬죠? FC 보면 우체국마다 모집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체국장과 계약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를 위한,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납, 여러분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2번, 우체국 직원은 지방우정청장이 실시하는 보험 모집자 교육과정. 자, 여러분들 이 사이버 교육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전부 그냥 사이버 교육 털어놓고 설거지 하시거나 TV, 넷플릭스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 이수만 했지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또 20시간 이상의 집합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시험 쳐가지고 70점 이상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자기영역권 충족한다. 이거 천만에요. 사이버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매년 우리 이제 학대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또 사이버 교육이죠. 그래서 그게 보통 12월 달 되면 이제 학원 측에서 선생님 이거 강의 듣고 그 수료 좀 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듣다 보면 좀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좀 재밌고 한 게 있는데, 근데 바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죠. 그냥 강의 이제 털어놓고 옆에서 이제 다른 교재 작업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게 충분히 교육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버 교육 이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FC 위촉 계약 해지 최저 기준 미달하여 위촉 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FC. 자, 여러분들 우리 요 FC 등록 제한되는 거는요 2, 3, 5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해지된 날로부터 또 점점점 엄청 많죠. 6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금 이상의 우리 그 형을 선고받고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모집 자격 취소되거나 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2, 3, 5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FC 위촉 계약 유지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위촉 계약이 해지된 후 했으니까 이거는 3년짜리가 아니라 6개월이 경과되지 않도록, 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리얼번 전년도 보험 보수 교육 의무 시간 미달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FC 조직 관리 보상금을 받는 자는 보험 모집해버리면 이해 충돌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모집한 거 자기가 여러분들 가로채가지고 또 해서 보험 모집했다 이래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또 막 여러분들 이게 보상이라는 체계가 확실해야지 보험과 관련된 사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 제한되는 것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리얼 하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9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 전자청약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또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면 돼요. 제2회, 자, 여러분들 제2회 보험료를 자동 이체 시 0.5% 할인 적용된다. 자, 요거는 전자청약하고 태블릿 청약의 공통점. 그 외 뭐 성인이 된다. 그 다음에 그 3대 기본 지키라 이런 공통점으로 정리했었죠. 다.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온라인 가입 계약의 자동 이체 할인율 요것도 0.5%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0.5%. 그래서 이거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이게 좀 자신이 없었다. 그럼 2번 보세요. 전자청약 전화를 신청한 모집자가 직접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자, 저도 여러분들 우체국 그 온라인 저축보험 제가 그래도 10년 강의하면서 우체국 보험 하나는 가입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는 자꾸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잘 안 되다가 그래서 이거 시험 치기 전에 그냥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모집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환 청약을 신청한 계약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법인 계약은 첨부 서류 제출 시 이용이 가능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전자청약 서비스 대상이 아닌 거 돼가지고 관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뭐 법인 계약 이전 같은 것들, 이전형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인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과거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비영업일 포함이라는 게 신기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과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만 법인 자체가 전자청약 법인 계약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뭐 네 가지 우리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던 것, 계약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것, 그 다음에 이전 계약, 그다음 법인 계약, 그다음 첨부 서류가 필수인 계약. 반면에 우리 이종공이라 그래서 태블릿 청약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종공이니까 이전형 계약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자청약은 이종공, 태블릿 청약은 이전형, 종피보험자, 공익형 요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어쨌든 법인 계약이라든지 법인 계약은 전자청약 서비스 대상이 아닌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 제출이 필수인 것 이런 것들도 안 되고요. 다음에 계약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니고요. 그다음 보험 계약자가 친권자일 때 나머지 친권자 1인 자필 서명을 받아 체결하는 것 원칙. 자, 여러분들 친권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친권자 1인이 계약자가 되면은 나머지 1인의 자필 서명 받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계약이다? 전자청약 서비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 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자청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네요. 이것도 상당히 좀 잘 꼬아서 잘 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 잘 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볼까요? 자, 우체국 보험 할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몇 퍼센트인데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이거 게다가 2001년 9월 30일 이전 보험 계약은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입 시 상품에 따라 1.5% 또는 0.5%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자, 일단 그런가? 근데 2번 든든한 건강종신보험 이거야 뭐 틀린 부분 없겠죠. 그래서 2천, 3천, 4천 만원 거기에다가 2, 3, 4가 원래는 여러분 2, 3, 4래요. 자, 여기 2, 3, 4 요렇게 되나요? 자,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을 끼운 고액 보험 계약은 5%가 적용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2, 3, 4가 아니라 3, 4, 5죠. 3, 4, 5.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고액계약 보험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3, 4, 5%. 자, 요게 이제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맥시멈 찾다. 그러면 몇 퍼센트? 5% 할인 적용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 우체국 급여 실손보험 갱신형. 자,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을 때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직전 1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직전 2년을 적용하죠. 그래서 직전 2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그때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단체에 납입하면 2% 이내에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렇게 2% 해당 금액 범위에서 보험료 할인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솔직히 뭐 지금 봐도 저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알지만 시험장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근데 답은 좀 쉬웠죠. 그래서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은 2년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나 2, 3, 4번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거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우리 보면 연체보험료 납입기한과 보험계약 해질. 자, 여러분들 납입기한하고 해질 요거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게
연체 보험료 납입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험료 납입 기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여기 시험에 나왔었죠. 다만 그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어떤 영업일이 아니면요, 그 이 길로 한다. 그 영업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영업일까지 하고. 그렇지만 그 납입기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지가 되는데 이때 해지 때는요, 공휴일이든 뭐든 상관이 없이 그냥 공공시부터 해지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친절하게 2월 28일 토요일까지 있고 3월 2일은 게다가 3일절에 대체휴일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5월 5일에 가입했고 복권 당첨 퇴사하면서 급여 계좌를 해지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보험료가 자 이때 12월부터 연체되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A는 보험료 납입 최고 안내사항의 등기우편을 이때 집배원에 받았다. 그 이후에도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해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12월 달 우리 12월 그리고 여기 보면 5월 5일에 가입했고 요때 이제 자동 이체 되도록 했으니까 뭐 12월 5일 날 뭐 보험료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 그다음에 2월 말일까지 2월 말일이 며칠입니까? 2월 28일 3월 1, 3월 2, 3월 3 이렇게 되는데 자 3월 1일은 3일절이고요. 그 다음에 3월 2일은 3일절의 대체 공휴일이다. 그리고 2월 28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 이거 토, 일, 월 다 이거 비영업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나는 날 3월 3일이 바로 여러분들 납입일 요때까지 납입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월 3일 이렇게 찾고요. 그 다음 날은 뭐 공휴일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3월 4일도 뭐 국가 무슨 공휴일이나 하여튼 국경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3월 4일, 3월 5일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더 좋았던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해지일은 공휴일 여부에 상관없다라는 거 많이 강조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좀 예전에 제가 이런 막 그런 좀 사실관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좀 뭐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필 받으면 막 이런저런 보험 이론을 갖다가 이런 사실관계에 기반해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여러분들 잘 만든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 12번. 저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하고 엄마 보험의 특약 그걸 좀 많이 비교를 했는데 대한민국 엄마 보험의 그 특약이 아니고 주계약이죠. 엄마 계약의 주계약에서 나오는 그 태아 보장과 관련해서 많이 비교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온라인 어린이 보험 하면 첫 번째 보세요. 주계약은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아가 가입이 가능한 것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 드렸죠. 태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든든한 자녀 지킴이는 제 문제집에 수십 번 나왔죠. 원래는 0에서 20세였다가 이게 15세가 됐고 그 다음 온라인 어린이 보험. 원래는 여러분들 온라인이라는 것은 몇 세부터? 20세부터 가입 가능하지만 요양 그 간병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은 20세가 아니다. 어린이 보험 몇 세? 15세. 자, 그래서 이걸 1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0세부터 15세. 자,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 맞아요. 다음 2번 무배당. 여러분들 산모 보장 특약을 주계약에 부과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자, 제가 이거 표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는 꼭 기억하시라 했어요. 뭐 3년, 1년, 1년 의무 가입이냐, 선택 가입이냐,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것들. 그래서 자녀 지킴이 보면 산모 보장 특약, 그 다음에 태아, 선천적 이상 질환 있죠.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는 밑에 보면 어린이, 태아 그래서 태아 보장 가능하죠. 산모 보장 특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요건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린이 보험, 온라인 보험이 여러분들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거 1시간이면 다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온라인 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이 있는 게 하나인가 그렇고 다 주계약에서 그냥 보장되고 앞에서 봤던 거 거의 반복되잖아. 그 다이렉트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다만 이제 가입 나이라든지 주요 특징들 딱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 어느 한 분이 작년에 이제 면접 탈락하신 분이 그 온라인 강의 온라인을 절대 보지 말라고 했다면서 뭐 온라인 안 봐가지고 그 이번에 뭐 힘이 좀 뭐 이쪽이 다 틀렸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그 본인 선택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저도 뭐 강사지만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뭐 얻어 걸려서 뭐 이번에 뭐 자기가 수업한 게 나오거나 문제 냈던 게 나왔으면 그냥 그게 나온 거지. 이게 뭐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범위를 갖다가 확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넓게, 폭넓게 보시는 분은 폭넓게 봐야 되고, 제가 진짜 넓게 보면은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것조차 공부한 것조차 저 먹는다 그러면 좀 그거보다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다 맹신을 하면 돼. 출제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가 10년 동안 시험장에서 가면서 쭉 봤지만은 이게 여기는 나왔다, 저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저기 다 이런 요구 나왔다. 그러니까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이거 2번 아니고 3번. 자, 지급사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만기 보험금. 자, 요건 여러분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어린이 든든한 자녀 지킴이라든지 온라인 어린이 보험에서 보면 딴 건 아니고 어린이와 직접 관련되는 걸 갖다가 다 어디에서 여긴 애들은 특약이 아니라 주약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골절은 치해파절은 제외되고 재깁스에서는 부목은 모든 우체국 보험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4번 무배당 더 든든한 자녀 지킴이 보험 주계약 1종 기본형과 요 주계약 보험 기간은 그렇죠. 둘 다다 요거는 다들 준비하셨을까요? 30년 만기가 아니라 30세 만기다. 자, 이 문제집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얘네들은 다 30세 만기 공통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 2번.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품을 이 문제를 통해서 비슷한 상품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우체국 예금 제휴보험. 자, 여러분 항상 제휴보험 요거는 1종, 2종, 3종 비교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효율 제휴 보장은 15세 이상, 주니어는 0세부터 19세, 얘는 20세부터 34세, 셋 다 만기 1년이다. 특히 얘는 효율 제휴 사망만 보장해 준다. 그다음 주니어 보장 청년 보장.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거는 너무 쉽게 자, 보험기 1년 만기 이거는 공통되는 거고요. 만 15세 이상. 그러니까 요 가입 나이는 1종, 2종, 3종 업계동무랑 더불어서 요거 가입 나이는 딱 1종, 2종, 3종 나뉘는 건 잘 비교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A 맞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해로 인하여 장애 플랫폼에서 정한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 되었을 때 재장애 보험금, 재수술 보험금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고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주니어 제일 여러분들 주니어한테 필요한 게 뭐라 했어요? 그쵸, 넘어지는 겁니다. 애들끼리 막 뛰어다니다가 막 무릎 같은 데 긁히고 막 그거 생각하시면 재장애 보험금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좀 너무 디테일한 좀 그런 문제긴 한데 저는 이렇게 그냥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 보장 범위가 넓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장애 보험금과 재수술 보험금까지 구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답을 맞추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장애 보험금은 주니어 보장형, 재수술 보험금은 청년 우대형의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4번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그냥 딱 제낄 수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 내심 케어. 자, 내심 케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뉴백세, 과거에 뉴백세에 했던 그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계약 1종, 2종 중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그 1종, 2종으로 나뉘는 거 그거 좀 잘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내심 케어 하면 여러분들 보장 강화형하고 기본 보장형 이렇게 나뉜다 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선택한 여기서부터 딱 보자마자 이거 문제 요거 잘 냈다 이런 생각 좀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다음 보험료 임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그렇죠. 뉴 100세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 앞부분이 틀렸고요. 그다음 2번 든든한 건강종신보험. 자, 주계약과 무배당 3대 질병진단보험 환급특약 2506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질병. 자, 여러분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든든한 건강종신보험의 주계약에서 뭐였습니까? 사망보험금과 그 3대 질병 진단됐을 때 주계약 2개 딱 보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 사망보험금 선지급 100%. 그러면 이 3대 질병이 뭐냐? 이게 여러분 나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 심장염. 요게 여기서 말하는 3대 질병이다. 그렇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그다음 D급번 암케어 보험에서 주계약 암진단형, 암사망형, 자 비갱신형에 자 여기 보니까 80세 만기 20년 납은
우리 5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디귿 리얼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기억은 어쨌든 제끼고 이거 그래도 안 되네요. 자, 디귿번 암케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작은 문구를 좀 보셨던 분들, 요걸 좀 정리하셨던 분들은 좀 그래도 문장 자체를 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동무 보험에서 뭐 1종, 2종의 가입 나이가 50세 80세 만기 5년 납에 한한다. 이런 문구처럼 이건 이 자체로 그냥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세 만기 20년 납은 5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리얼번 온라인 2번 수술 보험의 주계약 보험 기간은 85세, 90세, 100세 만기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렵지만은 제가 4대 상품 정리해 보면 그 가입 그 만기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리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주계약 그 내용하고 그 만기만, 만기를 좀 주로 이제 아침에 상품 정리집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85세, 90세 이게 아니라 이게 80세,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딱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5번. 자,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어깨동무. 여러분들, 어깨동무는 2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어깨동무 보험 같은 경우는 자, 20세부터 70세, 20세부터 80세. 그 다음에 이때는 100세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건 30년 보증. 여기는 20년 보증.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00세.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자, 그럼 보세요. 30년 보정해니까 30이고 여긴 70이니까 20이야 뭐 당연히 아실 거고 70, 30 그리고 100세에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되겠네요. 청소년 얘는 뭐 그냥 우리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은 가입 나이 다 정리 다 했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여러분들 5가지 순서대로만 딱 하고 가입 나이 그 다음에 각각의 비교 특징하는 것 이번에 특히나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세부터 17세 얘는 또 학자금 매년 50만 원씩 5년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한도액은 250만 원, 50만 원 기준. 그다음 온라인 저축보험. 자, 제가 요게 이제 제가 여기 하나 가입해놨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주계약 보험 기간은 자, 여러분들 요거 할 때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답을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청소년 꿈보험, 그 다음에 그린 보너스, 저축 플러스, 파워 적립보험, 그 다음에 온라인 저축, 그 다음에 알찬 전환인데 얘 3개 여러분들 딱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보너스랑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이번에 그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 나왔던 저축성 보험 관련 차익과 관련해 비고세 요건 하려면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그 요건이 다 충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 5, 10 여기도 3, 5, 10 여기도 3, 5, 10 근데 여기 1이 하나 더 요 온라인 이렇게 1, 3, 5, 1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월납의 경우에 기본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서 10만 원 부터 요거는 5만 원부터 1만 원부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보면 1, 3, 50, 10, 1만 원부터니까 그러면 1, 3, 7이 아니라 50이 되겠고 요거는 5만 원. 그러니까 이걸 모르더라도 하나를 그러니까 이 출제자도 미안한지 한 개만 틀리게 한 게 아니라 2개 다 틀리게끔 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이건 몰랐으면 이거라도 보고 들어왔으면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 5만 원, 1만 원이니까 이거는 1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X. 그다음 4번이야, 여러분들. 자, 우리 단체 피보험자 수가 21에서 100명인 경우 자, 이거는 5에서 20, 21에서 100, 101인 이상 이렇게 돼서 1%, 1.5%, 2%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기는 1.5%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번은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금방 답을 딱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자, 이런 게 진짜 얻어 걸린 거죠. 근데 이거는 저도 이거 문제 여러분들 게다가 4대 상품 정리해서 이런 건 내놓고 이게 과연 무슨 상품일까?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지금 문제가 325였나요? 네, 325 간편건강보험 325에서 여기 보니까 최근 5년 이내 자, 아래 6대 질병에 진단 입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협심 간경화, 심근경, 폐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저도 그냥 이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렴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거는 진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막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자, 심근경색, 간경화증, 요거는 좀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건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저도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이제 우리 수업할 때는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7번 보시면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특약과 관련해서 그 조그만 글자에 나오는 거죠. 실속 정기보험에서 간편 가입 시, 자, 여러분 이런 거, 요거는 어디에만 일종 일반 가입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종 간편 가입 시, 자, 무배당 3대 질병 특약은 실속정기보험 일종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요거는 주계약의 내용 딱 맞아떨리죠. 주계약, 이번에 주계약의 내용을 갖다 보고 들어간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이거 치매 요양 간병보험 이번에 2509 해가지고 얘는 좀 쟁점이 많은 놈이었잖아요. 그래서 치매 입원 보험금, 경도 이상 치매 진단, 다음에 이렇게 인지지원 등급부터 이래서 인지지원까지 진단 보험금. 그러니까 주계약 내용으로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했으면 요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유건강클리닉보험, 자, 우리 건강보험할 때 주계약 비교했죠. 어떤 거는 사망보험금, 어떤 건 재사망보험금 막 이렇게 있다가 유건강클리닉보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주계약에서 보장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무정맥 진단 보험금. 근데 이거 1종이든 2종이든 다 이게 보장 범위 엄청 넓거든요. 그럼 이거 공통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 안 하고, 이게 확실하긴 했지만 이거는 아니야. 지급받을 수 둘 다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더라고요. 둘 다 지급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진짜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보장 범위가 넓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건 다 뭐예요? 주계약에서 보장된다.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1종, 2종 요거는 뭐 다 주계약이니까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다. 4번 내심 주요치료보험에서 무배당 암 주요치료 특약은 암 주요치료 중 어느 하나 치료를 받았을 때 암 주요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러분들 이 암내심 주요치료에서 가장 핵심 뭡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무배당 암 주요치료 특약, 이게 암 주요치료 특약이라는 게 뭡니까? 암 보장 개시를 이후, 자, 암이 일단 진단 확정이 되고 그 다음 10년 이에 10년 내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암 주요 치료를 갖다가 받았을 때 지급되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 암 주요 치료 중 어느 하나 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아니라 일단 암이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년 내에 이렇게 암 주요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거 보고 그냥 틀렸다 했는데 여기 끝나고 보니까 이게 암 입원도 아니고 암 수술 뭐 이렇게 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4번 요거는 틀렸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근데 요 치매 요양간병보험 주계약의 내용을 알았던 분들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보시면 청소년 꿈보험. 자, 특히 여러분들 이런 공익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자, 우리 과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죠. 그래서 이게 이때는 장관이 여러분들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네요.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자, 나름이 안전보험은 여러분들 이거는 공동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그냥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약자고, 다만 보험료를 50%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 50% 지원한다. 맞고요. 그 다음 어깨동무 보험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 장벽 완화를 위해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그렇죠, 생략하거나 아예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뭐 4년 연간 4천만 원 뭐 증여세 면제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정말 쉬운 문제네요. 대한민국 엄마보험, 항상 여기에 제가 주계약 특약일 때 주계약 내용에서 엄마는 뭡니까? 주계약 대상은 태아고요. 임신 그 관련하는 관련 질환은 그거는 특약이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 고혈압, 임신증, 당뇨병 이건 또 빈혈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제 동생한테 임신부한테 가장 좀 필요한 게 뭔가 물어봤더니 그 빈혈해서, 그래서 이거 문제로 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장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짜 요 19번
자, 간편 가입 심사를 통해 73세 피보험자로 가입 가능한 우체국 보험 상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그냥 30세부터 70세, 30세부터 80세, 뭐 35세부터 70세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자, 우리 나이가 일정 금액,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보통 이제 61세나 65, 66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 간편 가입 같은 66세 이럴 때 보통은 이제 그 가입 한도액을 갖다 반으로 이제 줄이는 그렇게 반땅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건 전 여러분들 요거는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 2천만 원인 우체국 간병비 보험은 자 2504 주계약 7종 이렇게 간편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전부 간편 가입과 관련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간편 가입, 간편 가입. 자 일단 얘네들의 가입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이 간병비 보험은요. 자, 요거는 여러분 가입 나이 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30세부터 70세. 요거는 아실 겁니다. 요거 제가 다른 거 몰라도 간병비 보험은 30세부터 70세. 그다음 암내심 이번에 뭐 이렇게 30세부터 80세, 더 간편 30세부터 80세. 그다음 치매 요양 30세부터 75세. 자, 이런 식으로 가입 나이. 그럼 일단 첫 번째 73세니까 얘는 아예 가입 나이에서 탈락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73세니까 이거는 66세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4천만 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고를 했어요. 자, 요 제가 가입 나이 정확하게 한 건 솔직히 1번 얘 하나였고 나머지 요거 보면 이건 4천만 원은 아닐 거야. 딱 제껴버렸어. 4천만 원. 왜?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는 반으로 줄어들면 4천만 원 아닐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더 간편하고요. 치매 요양이 있다. 이때 66세 이상일 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치매 요양 간병보험은요. 66세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도 이렇게 해서 소고를 하면서 이제 3번을 찍기는 찍었는데 정확하게 3번, 4번을 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여기 좀 그럴 가능성을 좀 두고 3번을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진짜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훌륭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보니까 치매 요양 많이 나왔는데 치매 요양 간병보험에서 요거는 해약환급 미지급형 여기에 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보험 기간 보험 기간은 90세 만기,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 납.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딱 보니까 해약환급 미지급형하고 표준형 그 개념. 그래서 우리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되더라도요. 여기는 미지급형이니까 우리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자, 보험료 납입 기간이 그래서 이게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니까 여기 진짜 친절하게 정말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10년일 때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해지된 거다. 그러면 해약금 자체가 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보험료 납입 기간 후에 이제 그때 해지되면 표준형 대비 50%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했으니까 우리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요거니까 요 절반이니까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험 일반 문제를 풀어봤는데 솔직히 저도 시험장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딱 보면은 4개 정도 다 이해하고 옳고 OX로 딱 구별할 때가 많은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좀 소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추론을 해서 좀 푸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보험료 납입 한도, 그 담보별 한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때는 완전히 멍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컴퓨터랑 그런 것도 같이 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풀이를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갑자기 새로운 지식을 얻어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것, 시험장에서 봤던 거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과 또 저의 시각 뭐 이렇게 다르게 한번 또 접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어떤 계획을 짜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고 좀 참조를 하셔서 저는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걸 가장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곰곰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새로
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게 좀 떨어지신 분들은 냉정하게 본인을 판단해서 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갑자기 공고가 나서 부랴부랴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저 역시 또 다른 그 수업 일정이랑 또 너무 겹쳐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은 근데 시간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분명히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 2026년도 시험을 계기로 저 역시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맞는 문제라든지 또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좀 생각을 하시고 또 다시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진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뭐 시행착오도 이제 줄이면서 그렇게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우리 보험 일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